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글쎄 몸도 조금 안 좋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바빴고, 또 아시다시피 자료 같은 거, 신문 자료 같은 거 만드느라고, 그리고 또 이제 영어 공부하느라고, 생각보다 좀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못 쓴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이제 좀 찍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인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3회독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주셨었는데, 제가 간단히 대답은 해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집 한 권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보고 또 보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집을 막 이렇게 여러 권, 문제집을 막 수십 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안 맞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주관에 따라 결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아이한테 적당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과 결합하셔서 잘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조금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문제집 한 권을 이렇게 좀 쪼개서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문제집 한 권을 새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하기 전에 1회독, 2회독, 3회독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3회독 정도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이라는 게 반드시 현행 복습과 함께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선행해야 된다 그러면 선행만 쫙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선행만 하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선행하다가 현행을 다 까먹어요, 애들이. 그리고 지금처럼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일 때는 더욱더 그럴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늘 수학 공부는 현행과 선행을 반반 걸쳐서 같이, 그러니까 반반 걸쳐서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정답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1회독을 먼저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빨리. 1회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기출부에서 프린트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개념 유형 뭐 이래가지고 유형 개념 유형 중에서도 좀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쉬우면서 개념 위주로 나온, 그리고 이제 이게 파일로 어떤 분이 올려놔 주신 거다 보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왜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 공부를 시작하는 게 1회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아이들이 혼자, 그러니까 저는 공부방에서 제가 가르치면 되지만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은 강의를 듣고 그것에 관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의가 뭐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똑같은 거를 사서 푸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꼭 똑같은 걸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또 거기에 너무 똑같은 문제만 여러 번 푸는 것도 그렇고,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한 그 내용, 그 다음에 개념 이런 것들만 딱 파악하고 나서 문제는 뭐 어떤 걸 풀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 방법은 1회독 때는 개념이 중요하죠. 개념 위주의 아주 쉬운 문제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서점이나 이런 데를 나가시면 문제집 종류가 많죠. 문제집 종류가 많은데, 저는 일단 그냥 아이들도 그렇고 1회독제니까 별로 그 문제집에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써도 되게끔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구입하지 않고 프린트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시켰냐면, 제가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개념을 해요.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개념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난이도 어려운 거는 빼고요. 중간 정도까지의 문제들만 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회독 때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로 아이의 의욕 저하를
시키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워낙 처음 뭔가를 새로운 학년 걸 배울 때 두려워한다는 말이 좀 어렵지 않을까? 아우, 나 진짜 3학년이야. 아니면 고1이야. 나 진짜 어렵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독의 의미는 의욕 저하를 피하는 거예요. 의욕 저하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개념 위주의 쉬운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아이라면 훨씬 더 자신감을 잃는 것보다는 쉬운 문제로 처음에 개념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집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고, 엄마도 아이가 그래 처음에 1회독 때는 50%만 이해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의 사기를 야, 너 이것도 못 풀어? 막 이런 식의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개념 설명하고 쉬운 문제를 제가 풀어주면 아이들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계속 진도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1회독이 뭔가 좀 수월하게 나갔다라는 느낌이 들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것도 좀 어디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해주는 게 1회독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막 1회독부터 막 고난도까지 막 문제 못 푼다고 막 아이한테 막 그러지 마시고요. 1회독은 그렇게 한번 쭉 쉬운 문제로 개념을 훑는 거다. 이게 1회독의 의미. 제가 생각하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회독제를 나갈게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회독과 1회독이 반반 걸쳐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2회독과 1회독도 반반 걸쳐 있으셔야 되고 모든 회독이 다 끝나면 다음 학기를 나갈 때 그 전 학기 거와 그 다음 학기 것도 반반 걸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일단 감을 좀 잡으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2회독을 할 때는 2회독과 함께 뭐를 하냐면 1회독 틀린 문제를 풀어요. 그럼 여기서는 제가 막 틀린 문제 가지고 막 이거 오답 노트 써와라 막 처음부터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쭉 마음 편하게 아이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개념이 뭔지를 파악하는 데 염두를 두시라는 거고 2회독제 이제 가면서는 뭐를 하냐면 1회독 문제집이 이제 쉬운 개념 위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회독을 이제 다른 문제집으로 하나 바꿔주면서 1회독제 했던 그 부분 중에서 틀린 것만 하루에 10문제씩 풀어오는 거예요. 예, 이때는 요거랑 얘랑 같이 처음부터 그냥 같이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회독 처음 문제집을 풀면서 1회독제 그 단원에 내가 틀린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만 다시 푸는 건데 여기서는 10문제씩 풀어도 별 부담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쉬운 개념 위주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게 뭐 많이 안 틀렸으면 빨리빨리 풀어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냥 끝나는 대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를 매일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10문제씩 틀린 문제를.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회독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쉬운 걸로 개념을 훑었으니까 내 아이가 잘할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아직도 못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내 아이는 나와 내 아이 간의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같이 이제 문제집을 고르는 거죠. 자, 문제집을 고르는데 뭐 라이트 샌도 있고 센 기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념 원리도 있고 여러분 뭐 풍산자도 있고 뭐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어떤 문제집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이의 수준과 맞거나 약간만 어려운 정도? 그 정도라면 네, 어떤 문제집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냥 라이트 샌으로 풀었었어요. 네, 아이들한테 저는 그냥 그렇게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어차피 이걸로 그 해도 C스텝까지의 문제를 다 풀고 마지막 단계 이것도 이제 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 그래서 요거 하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센 기출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아니,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아이들과 라이트 센 정도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경우인 거고 저희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길 바랐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자세히 나가게 한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2회독 때는 문제 수준을 하나 골라서 아이와 문제집을 풀면서 처음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풀되
제가 문제집 한 권으로 3회독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얘는 프린트였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가 1회독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2회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회독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집을 아예 안 쓰고 1회독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한 권을 2회독제부터 제가 하는데 AB 스텝만 푸는 거예요. 만약에 C스텝이 가장 고난도다 그러면 레벨별로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2회 독재도 AB 스텝만 풀게 해요, 여러분. C 스텝은 풀지 말고 남겨놔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시험 공부할 때 다시 풀자라고 얘기하면서 3회 독재 C 스텝을 풀게 돼요. 그러니까 AB 스텝만 풀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할만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B 스텝을 풀면서 여기서도 분명히 틀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틀린 문제를 막 이렇게 딱딱 바로바로 복습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날 틀린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니라 제가 그 박재원 선생님 책을 읽고 느낀 게 있어서 그날 틀린 문제를 바로바로 푸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텀을 두고 예, 잠깐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끔 하루 정도 텀을 두고 자기 생각으로만 이렇게 자기가 생각에 의해서 생각해내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면 좀 힘들고 하루 정도 텀을 두고 오늘 틀린 문제를 내일 다시 그러니까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틀린 문제를 체크하고 가요. 여기서는. 저 여기서는 그냥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틀린 문제를 먼저 풀고 내일쯤에 그러니까 오늘 틀린 문제를 오늘 막 틀린 거를 복습하라고 하지 않고 하루 정도 텀을 두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전날 거를 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쯤에 오늘 틀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틀린 문제를 내일 다시 풀고 요거부터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내일 진도를 나가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시간차 복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시간차 복습.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텀을 두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조금 더 이렇게 오래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복습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차 복습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2회독도 이런 식으로 AB 스텝만 다 풀어요. 그러면 아직 문제집 한 권밖에 안 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